그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는 시간은 줄어들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A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면 몰입해서 근무 시간 내내 성실하게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반면에 B는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휴식도 갖고 동료와 대화도 자주 하면서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보면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A가 더 성장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B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A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같은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A라는 사람의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중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업을 시작합니다. SNS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유튜브를 켜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A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회사에 있으면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서 결국 준비 없이 퇴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누군가 이게 맞다고 하면 그쪽으로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이 저게 맞다고 하면 다시 저쪽으로 움직이고 마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반복이 되면 점점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을 할 때마다 불안이 커지고 어떤 선택도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지죠. 간단하게 말하면 가치관은 내가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입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더 고려해서 구매를 하는지, 내가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하루 계획을 세울 때도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들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깁니다. 조건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가족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연봉도 오르고 커리어에도 큰 기회가 됩니다. 근데 망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일단 도전을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인데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작은 기준들이 하나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을 뿐인 것이죠. 이미 기준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30대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기준으로 연봉이 높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결과 빠르게 경제적인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었지?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이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의 선택 기준을 다시 정리하게 되죠. 이처럼 가치관은 새로 만들어진다기보다 이미 있던 기준을 다시 정립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난 시절들을 상기해 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왔는지를 작성해 보고 그 기준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거나 또는 현재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새롭게 정립이 된 겁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선택을 할 때마다 계속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택을 할 때 남들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쌓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남을 탓하게 되지 않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죠. 저는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이 혼자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기준이 있긴 했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정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나는 어떤 콘텐츠를 다루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헬스케어, 뷰티, 영양, 뇌과학, IT와 AI, 심지어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퇴사하자마자 1년 좀 넘게 무작위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몸과 뇌, 그리고 건강과 대사에 대해 유독 깊이 몰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처음에는 식사 루틴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짧은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긴 컨텐츠로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만의 기준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선택의 기반에는 생각이 있다는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 루틴이랑 큰 소재를 만들어서 주요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 기준은 다소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그 일이 내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삶과 연결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면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을 먼저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일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먼저 본 후에 그 결과로 수익이 따라오는 구조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이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는 시간은 줄어들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가치관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사람은 외부 기준을 참고하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나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기준이 바라보는 세상, 즉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